안녕하세요. 저는 상당고 국어 맡고 있는 김진경 선생입니다. 저희 애들 이제 3월부터 본격적으로 내신이 시작이 될 텐데 어떻게 내신을 시작할지, 그다음에 김진경 국어반의 특징이 뭔지 보시고 어머니들이 믿을 수 있는 말씀들을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년간 이제 내신을 해온 결과로 보면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어떻게 됐던 강사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신은 교재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올해는 고1 아이들 교재가 싹 바뀌죠. 국어 교재가 다 바뀌는데 상상고는 미래인 교재를 택했어요. 전에는 천재박을 썼는데 아예 출판사 자체가 바뀌어서 미래인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 교재들, 이게 이제 1학기에 다 들어갈 5단원의 이제 내용들인데 요거에 대한 준비가 다 지금 끝난 상황이고요. 교사용 교재라든지 그다음에 시중에 이제 같이 나온 연계된 문제집 같은 거에 대한 자료 준비도 싹 다 지금 돼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확한 이해와 암기라고 하는데 제가 해본 결과로는 첫 번째로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넘긴다고 해서 아이들이 한 번을 듣고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계속 그 내용을 반복을 해주면서 심화를 했을 때 정확하게 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만의 이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들로 아이들한테 차근차근 이제 이해를 시키고 암기를 하게 할 겁니다. 그 암기 속에서는 반복학습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방학 때도 말을 했지만 아이들한테 문제를 많이 푼다고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내용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그걸 암기하고 그거에 대응되는 이제 문제, 적용 문제, 거기서 변형 문제 이렇게 풀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들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엄선된 문제인데요.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문제를 많이 풀지 마라, 내가 준 것만 풀어라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문제를 엄선해서 주기 때문이에요. 어떤 게 내신에서 필요한지 이건 안 풀어도 되는 것들. 특히 첫 시험 같은 경우엔 굉장히 이게 불안감이 높거든요. 잘 봐야 된다는 그 중압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 풀지 말고 더 외워,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해오라는 거 해.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아이들은 자기가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서 문제를 다운받아서 풀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거기에 안 좋은 문제, 해설이 잘못된 문제가 있었다라면 그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는 제가 애들한테 말을 해라. 네가 어디에서 얻은 문제가 있다면 나한테 보여주고 확인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한테서 한번 걸러진 문제면 아이들이 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다음은 촘촘한 관리인데요. 물론 얘네는 등급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현강 참여는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관리는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관리도 굉장히 탄탄하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1단원은 문학의 향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학을 갈래별로 이제 작품들을 보게 되는데 이거는 모든 교과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작품만 다르게 들어오는 거고, 얘네들 지금 2단원과 3단원부터는 이제 문법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2학기에도 문법이 포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이제 문법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왔을 텐데 그거랑 또 내신 들어갔을 때 디테일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2, 3단까지가 상상고 아이들 시험 범위일 거예요. 거기까지 문법하고 문학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존에 작년에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분석인데요. 지필이 60, 수행이 40 해가지고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30%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선다형은 24문제고 단답형이 6문제인데 한 30문제 안쪽이나 한 32개에서 3개 정도 이렇게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그런데 시간이 부족한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만큼 아주 완벽하게 숙지하고 들어갈 거고요. 문제도 웬만큼 다 풀게 될 거고, 거기에서 만약에 자기가 몸에 이상이 있거나 배가 아팠어요 이런 게 아니라면, 돌발 상황이 아니라면 시간 내에는 다 풀 수가 있습니다. 범위를 보시면 상상고는 굉장히 교과에 충실한 학교예요. 교과서 그 대입을 차근차근 나가시는 편이고요. 왜냐면 거기에 모의고사가 들어오는데 전년도 모의고사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랬지만 올해는 입시 체제가 바뀌고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교과서만은 들어가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수능 유형을 같이 넣어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상고 시험마다 평균을 보시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계속 80점대 중반을 유지를 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시험이 너무 쉬워 이게 아니고 아이들 전반적으로 그래도 잘 한다는 얘기예요. 작년 1학기 중간고사 평균을 보셔도 85고요. 근데 기말고사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기말고사 76 정도 됐거든요. 뭐가 어려웠냐면 모의고사 문제가 한 3문제 정도가 답이 굉장히 막 엇갈렸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등급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그 1등급은
내신은 거의 하나 틀리거나 그다음에 서술형은 만점을 받거나 이래야지 1등급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생 중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346명 중에 319점 그랬어요. 저는 이런 성적표를 처음 봤거든요. 국어 성적표예요. 기말고사에 저랑 들어와서 시작을 한 아이였는데 기말고사에는 11등을 찍었어요. 종교 11등. 그러니까 자기도 너무 놀랐고 선생님 국어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서야 알았어요 라고 너무 뿌듯해하면서 이제 저도 아주 많이 놀랐는데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고 8등급에서 2등급까지 수직 상승한 아이의 상태거든요. 그 전에는 어떻게 시험 공부를 했냐라고 했을 때 좀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채워주면서 제 수업 자체가 아주 단계별로 수업을 계속 채워주고 반복시키는 수업이기 때문에 안 외울 수가 없어요. 내신은 1단계는 이해하고 암기거든요. 이해하고 암기하고 반복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놓쳐버리는 거여서 그거에 대해서 꼼꼼히 채워줬던 그런 수업이었어요. 그 밑에는 아이들이 선생님 이제 시험 끝나고 감사하다고 계속 보내주는 그런 카톡이고요. 이 카톡은 단톡인데 아이들하고 저하고 소통 창구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시험 전에는 막 피드백 질문 받고 답해주고 시험 보기 직전까지 8시 반에 시험 본다 그러면 거의 8시 15분 그때까지도 자료 올려주면서 막판으로 봐야 돼. 이거는 꼭 나오는 거야. 이렇게 짚어주는 그런 소통의 창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꼼꼼한 관리체계인데요. 지금 관리체계는 이렇게 색깔로 표시된 거는 시험 본 거, 그다음에 재시험 본 거, 그다음에 숙제 완성도가 그런 거를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해놓은 거고요. 아이들이 이제 오면 숙제 검사가 들어가고 오자마자 이제 질의응답 받고 테스트하고 숙제 검사 들어가고 이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수업밖에 안 하는데 그거를 굉장히 꼼꼼하게 빠짐없이 꽉꽉 채워가지고 거기서 100점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 부탁드린 건 뭐냐면 얘네가 8회 수업이에요. 직후까지 포함해서 만약에 8번 수업이다. 거기에 플러스 더 할 수도 있지만 8번 수업이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3번을 동영상을 신청을 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제 입장에서는 1등급 담보가 안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저한테 확인이 돼야 되고 제 눈에서 띄워야 되고 수업 시간에 얘가 확인하는지 눈빛을 보면 알거든요. 테스트 볼 때도 얘가 알고 푸는지 그다음에 제시도 어떻게 받는지를 봐야 되는데 동영상 신청의 가장 그 단점은 뭐냐면 테스트를 못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주 시험에 대해서 테스트를 보게 되는데 이게 애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엄청 힘들어해요. 그 테스트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저희 직전 날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그동안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 체크했던 테스트 있잖아요. 그 다음 주에 본 테스트 OX 그다음에 괄호 넣기 다 쓰고 하는 것들인데 그거를 다시 모아서 아이들한테 다시 풀려요. 직전 대비 날. 그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선생님이 준 자료, OX, 테스트건 아니면 숙제건 간에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모아놓고 직전 대비 날은 자기가 푼 문제에서 틀린 거 위주로 다시 한번 훑어요. 시험 보기 2주 전부터 파이널 시험을 할 텐데 그때는 정말 푼 문제를 다시 돌려서 다시 확인하는 작업들을 할 뿐인 거거든요. OX, 건 테스트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3시간 안에 빠듯하게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형광을 절대적으로 고수를 하셔야 돼요. 네, 1학년 첫 시험은 정말 8회차를 빠짐없이 들어와야 성적이 담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머니들한테는 카톡으로 이제 그날 배운 진도, 그 다음에 과제, 다음 주 테스트 범위까지 빠짐없이 갈 거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아이의 그 디테일 있잖아요. 테스트에서 몇 개 맞았어요. 제시 봤을 때 몇 개, 반 전체 평균. 그 다음에 숙제를 했는데 어느 부분이 빠졌다까지 아주 세심하게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머니들이 다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경악했던 그 시험이 있었는데요. 그 1번 문제가 정말 그때는 킬러 등급 문제였어요. 딱 1번을 펴자마자 제가 딱 그날 아침에 나와라고 찝어줬던 문제가 정확하게 나왔고요. 다른 학원 아이들은 그거를 모르고 다 틀렸어요. 그래서 그걸로 1, 2등급이 갈렸는데 아이들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던 그래서 적중률에 대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나왔고 그다음에 외부 작품이 하나씩 들어와요. 그거에 대한 외부 작품도 정확하게 적중이 됐고요. 서술형 단답형도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제가 다 쓰게 만들거든요. 이거 서술형들 거의 4번, 5번을 똑같은 걸 외우게 해서 쓰게 만드는데 거의 3-4줄을 써야 현장에선 2줄 정도 쓰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쓰는 것까지 다 연습을 시켜요. 특히 남자애들은 쓰는 거 되게 귀찮아하는데 귀찮아도 써야 돼요. 써야지 그게 외워지고 쓸 수 있는 거지 눈으로만 보고 외웠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술형까지 정확하게 이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시험 유형 분석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상고가 예전엔 교과서만 가지고 정말 내신형답게 냈는데 한 2년 전부터는 모의고사 유형, 수능 유형들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 특히
특히 점점 킬러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외부 작품도 아니면 그거는 다 맞출 수 있어요. 제가 그물짝이고 다 맞추거든요. 그런데 지문에 어떤 단어에 밑줄을 치고 예를 들면 들다 이런 게 있으면 밑줄을 치고 1, 2, 3, 4, 5분 손질을 해서 이 들다 의미가 가장 유사한 걸 찾아. 이건 정말 어렵거든요. 그게 계속 1년 내내 킬러 문제였어요. 그거 하나로 아이들이 웃고 울고 하거든요. 그거는 올해도 선생님들이 계속 가져가실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어미까지 다 밑줄 치면서 사전적 의미, 문맥적 의미 다 파악하면서 이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선생님 문제 내는 유형이 좀 특이하세요. 그러니까 시중 문제집에는 없는 그런 유형을 내시거든요. 그런 게 저희가 볼 때는 막 답이 갈리는 거죠. 막 1번이다, 2번이다 막 갈리는데 선생님한테 컴플레인을 해도 선생님 입장은 권하지 않으세요. 한 번 낸 걸 절대 수정하는 법은 없어요. 상상검문에서.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그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뭐 교과서나 학교에서 다 똑같이 배우잖아요. 근데 모의고사를 어떻게 준비하냐가 등급 결정이거든요. 근데 다른 학원에선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들이 그냥 한번 훑어주고 마셨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간파를 했어요. 아, 상상호가 문제가 바뀌고 있고 모의고사를 넣는다는 거는 난 너네가 그냥 알아서 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등급 결정이겠다 해서 처음부터 저는 3번, 4번씩 정리를 해주고 제 손필기분 넣어주고 그다음에 다시 시험 보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득점 아이들 상위권 아이들이 아주 탄탄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학년 올라간 애들도요. 그래서 걔네가 변함없이 1년을 저랑 같이 온 비결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내신은 최소 4번의 반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내용을 4번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을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한다고 애들 머릿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 뇌는 계속 여러 번 반복. 한 번 훑고 또 훑고 또 훑고 이렇게 했을 때 머리에 각인이 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문제도 1단계 문제, 2단계, 3단계, 4단계 문제로 문제를 난이도를 높여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다니다 온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문제가 섞여 있는 게 아니고 문제가 단계별로 나눠지거든요. 아, 처음에는 1단계 문제만 풀어봐. 2단계, 3단계 어떤 기본적인 능력이 돼 있는 애들은 제가 1단계 문제 거의 안 풀려요. 2단계, 3단계 어떤 애는 3단계부터 풀리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단계별로 돼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렇게 해서 심화까지 가게 됩니다. 자, 시험 대비 방법은요. 개념 정리는 일단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전주 테스트 들어간다 말씀해 드렸잖아요. 제가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게 OX예요. 이 OX 테스트는 1, 2, 3, 4, 5번 선택지 5개를 애들이 객관식이니까 그냥 답만 이렇게 찍어 오거든요. 답이 2번이면 밑에 3, 4, 5번은 안 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신은 정답과 오답을 다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내가 예상한 오답이 있을 때 아, 내가 정확하게 공부했구나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100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3, 4, 5번의 선지도 다 OX 문제로 만들어서 봐봐. 이게 맞는지 OX 해봐. 그러면 숙제 안에서만 OX를 내는데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다른 거 아니냐. 뭐 처음 봤다. 그러니까 숙제할 때 2번 체크하고 밑에를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거 객관식 푸는 애들 방식이고요. 얘네는 무조건 다 남기는 거예요. 남겨서 다 쓰고 가게 하거든요. 그리고 문제 단계별로 풀리고 그다음에 최종 파이널 대비를 2회차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자료를 보시면 이거예요. 핵심 정리 자료가 들어갈 거고요. 물론 교사용 자료를 가지고 1차 정리를 합니다. 그게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보시는 자료예요. 근데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3분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각 반마다 선생님이 다르게 가르치세요. 그런 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 필기를 모아가지고 계속 그 수준분이 올라가는 건데 제가 학교보다 훨씬 더 진도를 빨리 빼겠죠. 그 선생님들이 2단은 나가고 계실 때 저는 이미 진도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두 번째 반복을 할 때 필기가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1차 정리본을 제가 일단 해주고 거기에 2차, 3차, 4차에 걸쳐서 계속 보완을 하면서 정리 자료본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이 정리본인데요. 정말 제가 하나하나만 정말 아주 피땀을 흘려가면서 만든 자료예요. 애들이 그걸 알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뭐 진경적 오답이라고 써있어요. 이건 매력적 오답인데요. 제가 바꾼 거예요. 진경적 오답. 그래서 너네는 이걸 틀리면 애들은 알아. 진경적 오답을 틀리면 죽는 거구나. 여기에 보시면 안구교체주의라고 써져 있는 거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정말 죽는 거구나 알아서 애들이 당연히 외우거든요. 그런 정리본이 나가게 돼요. 그 다음 주에는 시험을 어떻게 보냐면 정리본 자료에서 중요한 걸 제가 빈칸을 뚫어버리죠. 되게 무식한 시험인데요. 이게 외울 수밖에 없어요. 안 외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 못 보면 다시 클릭 시간을 잡아 다시 와서 보게 되는 건데요. 자, 다 정리본이에요. 제가 손수 하나하나 다 정리한 정리본들이고요. 선생님 필기, 선생님 말씀하신 것들 싹 다 들어가 있는 정리본이고 다 빅카 뚫어서 외우게 합니다. 자, 이거는 모의고사 정리본인데요.
모의고사도 그냥 한번 쓱 푸는 게 아니고 아주 디테일하게 다 정리를 해줘요. 찾아보면 EBS에서 올릴 거 또는 뭐 다른 사설에서 올릴 거 그 작품을 해석하는 게 다 달라요. 이거 선생님이 수업해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해석본을 보고 내실지 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거의 3-4개씩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 하나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이 중에서 하나가 나오면 정답이야. 이렇게 수업 준비를 해요. 그래서 모의고사 요 대비 수업이 아주 더 교과 수업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네, 이렇게 정리본들이 직전 자료, 파이널 자료 해갖고 단계별로 나가게 되고요. OX 문제예요. 요게 지문을 다 풀어서 1, 2, 3, 4, 5번은 OX로 만든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그때서야 선택지를 아주 자세하게 끊어가면서 보게 돼요. 그렇게 하면 실수를 하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끊어라 국어는 이렇게 하고요. 수업 시간은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고 이렇게 딱 체크하잖아요. 이런 애 치고 1등급 나오는 절대 없어요. 연필을 들고 눈과 손과 요 뇌가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풀면서 끊어야 돼요. 끊고 조건이 선지에 몇 개 들어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애들이 절대 안 끊으니까 제가 시험을 보면서 그 선지에다가 끊어놨어요. 애들아 이렇게 끊는 거야. 계속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끊어 있으니까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오답이 줄어들죠. 이제서야 아는 거야. 아, 왜 끊으라고 하는지 알겠다. 근데 문법 같은 경우에도 절대 객관식 안 내요. 전 다 손으로 쓰게 됩니다. 써야지 외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문법은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것만 내지 않으세요. 다른 교과서에 있는 거를 가져다가 서술형으로 내시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과서 다 돌려가지고 예시가 나올 수 있는 걸 싹 모아봤고 이제 풀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면 그냥 싹 보기에는 너무 골치가 아플 것 같죠. 이거를 우리 아이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정리본들이고요. 애들이 못 빠지게 기다려요. 그래서 이 정리본을 너무 빨리 주면 자기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 정리본을 주는데 정리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 나가고 끝 땡이 아니고요. 보완되는 정리본이 3차, 4차에 걸쳐서 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비문화 손필기본인데 이 뭐가 다르냐? 달라요. 그냥 이렇게 시중에 읽는 그냥 모의고사 이렇게 정리본은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하고 같이 이렇게 분석을 한 자료들이에요. 야,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선 이걸 봐야 되고 그걸 그대로 고스란히 담아서 손필기본을 준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훨씬 가독성이 좋아요. 그다음에 잘 외워진다고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저희 막판에 갔던 훈민정음 자료인데 훈민정음 자료도 지금 보듯이 제가 하나하나 손필기본 해놨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물론 시중에 자료 엄청 많아요. 하지만 이걸 따라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상상고 각 반에서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디테일 하나하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야 이거는 몇 반 선생님이 누구 선생님 말씀하신 거고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니까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 우리는 다 외우는 거야. 그래서 다른 애들이 1개 외우고 들어갈 때 저희는 3개, 4개를 외우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만점자가 나오고 전교 1등부터 상위권 아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자료라든지 그리고 애들 관리라든지 뭐 빠짐없이 하나하나 다 완벽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머니를 걱정하지 마시고요. 품에 품고 있다가 멀리 보내니까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보니까 상상고 아이들이 굉장히 다들 예뻐요. 친구 소중한 거 알고 기숙사 생활도 굉장히 재밌게 잘 하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막 너무 걱정하는 아이를 막 1대1 상담해갖고 한번 부딪혀 봐라.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해서 상상고 딱 들어갔는데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주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건 8회 수업에 한 번이라도 빠지지 않게 어머니들이 아이가 보고 싶으면 전주에 내려오셔가지고 가까운데 호텔 잡아서 하룻밤 얼굴 보고 재우고 수업에는 빠지지 않게 들어오게 해주셔야 돼요. 좀 시험 기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그냥 다 이렇게 다 없애주시고 몰입할 수 있게 해주시면 제가 등급은 성적은 정말 담보하고 잘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주셔서 감사합니다.